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161쪽 유도 전동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는 고정자와 회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유도 전동기는 전기가 들어오면은 전기가 전부 다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NS 자석으로 바뀐다 그랬죠? NS N 전자석입니다. 그러니까 NS 이렇게 자석으로 전부 다 바뀌어 있는 것은 이거는 고정자, 이거는 고정자라 했어요. 고정자라 했고, 그 다음에 또 파란색으로 하면은 안에 이제 돌아가야죠. 모터니까 모터가 돌아가야 되니까 이 모터가 돌아가는 곳, 요것을 뭐라 한다 그랬죠? 회전자라 그러고, 앞으로 1차 측이라 그러면은 고정자, 2차 측은 회전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지금 3상이 들어갔죠? 3상이 들어가면은 이 NS로 생긴 자장이 무슨 자장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회전 자장으로 바뀌어서 스스로 돌아가는 힘을 가진다 그랬어요. 스스로 돌아간다. 다른 말로 하면은 회전 자장, 자장은 자개니까 회전 자개가 생겨서 스스로 돌아가고, 3상입니다. 3상에서는. 단상에서는 스스로 돌아가는 힘이 없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주는 장치를 기동장치라 합니다. 기동장치가 필요하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차 측은 NS로 전기가 들어가면은 이 전기의 힘이 다 자장의 힘으로 바뀌는데, 자장으로 힘으로 바뀌는 NS, 여기 이걸 고정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안에서 있는 돌아가는 회전자를 2차 측이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속에 궁금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게 다 자석으로, 전기가 다 자석의 힘으로 바뀌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칼을 여기다 갖다 대봅시다. 칼이 붙나 안 붙나? 그럼 여기 자석이 있으니까 붙어야죠? 그럼 붙지 않습니다. 안 붙은 게 이 구조상 이 전동기를 설계할 때 모든 힘이 안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그러니까 바깥에는 이 모터가 돌아가고 있는데 모터의 바깥에 어떤 진함철이나 쇠가 갖다 붙이면 안 붙어요. 그렇지만 이 안쪽에 여기 NS 이런 데다가 가위라든지 뭐 쇠를 갖다 붙이면은 척척척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힘이 셉니다. 그 자석의 힘이 세니까 이걸 돌릴 수가 있겠죠. 이거 어떤 무거운 기기,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리는 힘을 이 전기 힘이 그렇게 센 겁니다. 전기 힘이 세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자는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는 틀이 이제 고정자고, 고정자 프레임이고, 프레임이라는 건 틀이라는 뜻이죠. 고정자 틀이고, 고정자 철심은 보통 0.35mm의 규소강판을 성층하여 만든다. 그런데 아주 이거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나 하면은 직류기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때 배운 동기기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 변압기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유도기에서도 나오고, 정류기에서는 안 나옵니다. 정류기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건데, 이 과정에서는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이런 회전기기나 전기 교류기에서 여기서는 꼭 규소 강판과 뭐가 나옵니까? 성층이 나오는데,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다 외우셨습니까? 철손에는,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기 앞에 거를 지우고, 철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슨 두 가지가 있어요?
철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복습을 한번 하면 된다. 철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히스테리시스손, 시스손이 있고, 하나는 두 번째는 맴돌이손. 맴돌이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와류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철에서 히스테리시스손을 없애는 것과 맴돌이손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규소강판. 예를 들어서 철에다가, 이 강판에다가 규소를 몇 프로 섞냐면은, 여기 몇 프로 섞더랬어요? 이건 몇 프로? 3%입니다. 3%. 3%. 맴돌이손을 위해서는 성층을 한다. 이 규소강판의 강판의 두께가 몇이냐면 0.35mm이다. 이거 여러분들 3%로 외우지 않고 3.5%로 외워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3.5%. 예. 그래서 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리손이 있는데, 이런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리손을 없애기 위해서는, 히스테리시스손은 규소강판, 긴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는 하나, 둘, 셋, 넷, 긴 거. 맴돌이손 하나, 둘, 셋, 넷, 짧은 글자는 성층. 다 철손을 없애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철손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철손 시험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철손 시험은 무부하 시험을 한다 그랬습니다. 무부하. 이것도 같이 알아도 되세요. 무부하 시험을 해야 되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철손은 감소한다. 일본은 50Hz이고 우리나라는 60Hz이다. 어디가 철손이 더 적은가? 우리나라가 철손이 더 적은 겁니다. 철손이 더 적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같이 하고, 여기 고정자 철심에서 규소 강판을 쓰고 성층을 한다기, 이 모든 것은 뭐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철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잠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그림을 제가 하나 뜯었습니다. 유도전동기의 이게 뭡니까? 회전자입니까? 고정자입니까? 이거 회전자죠. 회전자. 다시 고정자죠. 움직이지 않는 틀입니다. 이건 고정자입니다. 고정자고, 이거는 몇 차측이에요? 1차측. 여기에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코일이 감겨져 있어 가지고 여기가 NS 이렇게 해가지고 극으로 전기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면은 극으로 만들어 주는 것. 무슨 층입니까? 고정자 철심입니다. 고정자 철심. 1차측이고, 이 고정자를 제가 뜯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뜯었는데, 이게 고정자 철심인데, 철심이 얇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를, 꽉 끼는 거를 제가 뜯었습니다. 뜯어서 보니까 여기에 이 철심은 철심인데, 여기에 뭐가 섞여 있다 그랬어요? 철에 뭐가 섞여 있다 그랬어요? 규소라는 게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실리콘. 원소교 14번이죠. 14번. 실리콘이 섞여 있는 건데, 실리콘이 몇 프로 섞여 있다? 약 3.5%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3.5%. 이 강판의 두께가 몇 밀리다? 네, 0.35다. 그럼 외우고 싶죠. 3.5%고 0.35mm의 규소강판을 어떻게 한다? 성층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성층을 해 놓은 겁니다. 성층을 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고, 이것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다? 철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 넘어가고, 고정자 권선. 고정자 권선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N하고 S극을 만드는 거죠. 이 고정자 권선이라는 거는 극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아까 전기를 통하면은, 모터에서 전기가 들어오면은 이 전기 에너지가 전부 다 자장 에너지로 바뀌어. NS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게 고정자 권선이다. 아까 여러분들 보여준 게 고정자 권선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고, 고정자 권선은 어떻게 돼 있다?
어떻게 있다? 이 고정자 권선이 아까 요 위에 있는 겁니다. 규소강판으로 되어 있다. 규소강판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성층을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얇은 강판을, 몇 미리 강판을? 0.35mm 강판. 규소가 몇 개 섞여 있는 거랬어요? 규소가 3.5%로 하면 됩니다. 3%도 되고 3.5% 관계없습니다. 3.5%로 되어 있는 규소 강판을 성층에서 만든 것이다. 고정자 권선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고, 이제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다시 한번 보니까 이 프레임이고, 이 고정자 프레임이라는 건 틀이라는 뜻입니다. 틀. 프레임이라는 건 틀이니까 모터의 틀이죠. 모터의 틀이고, 안에 있는 고정자 철심에 여기에 이제 코일이 NS가 코일이 감겨져서 자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고정자 철심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휴전자도 아까 봤죠? 휴전자도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휴전자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농용 휴전자와, 휴전자는 무슨 휴전자가 있어요? 농용 휴전자와, 이렇게 된 농용 휴전자와, 그 다음에 곤선형 휴전자가 있다. 네, 곤선형이 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도전등기, 열기. 이런 게 한번 해볼까요? 보니까, 요거는, 이거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한데, 요렇게 틀로 만들어져 있는 것, 이거를 농형이라 하고, 이건 휴전자입니다. 이거는 1차 측, 여기는 1차 측, 여기는 몇 차 측입니까? 2차 측이고, 휴전자입니다. 휴전자가 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는 농형. 여기에 곤선이 감겨져 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곤선이, 여기에 2차 측에 곤선이 또 감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곤선이 감겨져 있는 거는 곤선형이라 한다. 곤선형이라 한다. 빗금이 이렇게 가로로 쳐 있죠. 가로로 좀 비스듬하게 쳐 있죠. 소음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빗금을 쳐놨다. 그럼 모터에서 나오는 소음이 더 적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1차 측, 고정자 측, 1차 측. 여기 자석이 되는 걸 뭐랬어요? NS 고정자, 휴전자, 2차 측.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농용 휴전자는 이렇게 틀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봤으니까 이거 다시 보겠습니다. 휴전자 둘레의 홈뜨는 축방향이 평행하지 않고 삐뚤어져 있는데, 이런 빗금이 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빗금이 쳐 있는데, 이것은 소음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555쪽. 555쪽. 몇 번이냐면은 37번 문제네요. 37번. 농용 휴전자에 삐뚤어진 홈을 쓰는 이유는 뭘 한다 그랬어요? 소음을 줄인다. 이렇게 돼 있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뒤로 가서 페이지 이동을 우리가 162쪽을 했습니다. 162쪽. 여기까지 했고, 휴전자에는 농용 휴전자와 그 다음에 곤선형 휴전자가 있는데, 2차 측입니다. 휴전자니까 2차 측은, 곤선형 휴전자는 휴전자 둘레 홈에 3상 곤선을 넣어 결산한 것이고, 중대형 유도 전동기다. 휴전자 내부의 결선은 슬링에 접속하고 브러쉬를 통해 바깥에 있는 기동 전동기와 연결된다. 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림을 좀 확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림을 좀 확대해 가지고, 지금 제가 쓸
고스를 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스. 자, 유도전동기를 분류를 한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동기는 여기 글씨가 이게 유도전동기를 하면 이거 안 좋네요. 글씨가 같이 커졌네. 다시 좀 줄이겠습니다. 좋지 않네. 다시 이만큼만 줄여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유도전동기를 분류를 하면은 하나는 삼상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상은 스스로 돌아가는 힘이 있고 회전자장이 있다 그랬죠. 단상은 스스로 돌아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동장치가 필요하다. 기동장치가 필요하다. 이거는 스스로 돌아간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돌아간다. 회전자장이 있다 그랬죠. 이런 삼상 유도 전동기에는 여기에는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고 단상 유도 전동기에는 농형만 있어요. 농형 유도 전동기인데 이 단상 유도 전동기는 왜 농형만 있냐면은 이 농형은 아까 틀로 만들어진 거 봤죠? 아까 그림에서 이런 농형 유도 전동기는 소형입니다. 소형이고 작은 힘을 내는 곳, 작은 힘을 내는 곳이고 여기도 삼상은 단상보다는 큰데 조금 이것도 중소형은 농형 유도 전동기를 하고 큰 힘을 내는 곳에 권선형이 필요합니다. 큰 힘을 내는 곳, 큰 힘을 내는 것이고 요거는 가면 이제 대형으로 가는 겁니다. 요 분류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유도 전동기에는 삼상과 단상이 있는데 삼상에는 농형과 권선형, 단상에는 농형만 있다. 그러니까 권선형이 나오면은 권선형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대형이구나. 대형 유도 전동기는 뭐가 항상 문제냐면은 항상 기동할 때 모터가 처음에 움직일 때 자동차가 제일 많이 망가진 게 언제입니까? 가만히 서 있다가 움직일 때죠. 네, 그때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동할 때 전류가 많이 흐르는데 이건 대형이야. 예를 들어서 대형이니까 뭐냐면은 삼상 무슨 형입니까? 권선형 유도전동입니다. 이게 평소에 여기에 100A가 흘러 정적입니다. 100A가 아인을 꼬로 100A가 흐르는데 처음에 모터가 출발할 때에는 곱하기 4배의 전류가 흐릅니다. 400A가 흐릅니다. 다 타버리죠. 모터가 다 타버린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너무 많은 전류가 흘리지 않도록 외부에다가 2차 권선에다가 2차 권선을 여기 2차 권선이 간겨져 있고 기동 저항기라는 것을 외부에다 달아줍니다. 기동 저항기라는 거를 외부에다 달아줘요. 저항기를. 그래가지고 전류를 작게 흘리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분류를 하지 않으면 못해요. 처음에 삼상과 단상이 있고 삼상은 회전자계가 있어서 스스로 돌아가고 단상은 스스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기동장치가 필요하고 삼상에 농형과 권선형이 있고 단상에는 농형만 있다. 그리고 단상은 소형, 삼상에서 농형은 중소형, 그 다음에 권선형은 대형이니까 큰 힘이 필요한데 이 큰 힘을 모터가 처음 돌아갈 때 기동전류가 4배나 흐르니까 4배입니다. 4배 흐르니까 기동전류를 작게 해서 외부에 저항을 달아준다. 이 기동저항기입니다. 기동저항기를 이런 달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넣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기동저항기를 달았어요. 권선형 전기의 기동 방법에
모터의 외부에다가 기동저항기를 달아준 겁니다. 기동저항기를 여기 2번 해가지고 기동저항기 있죠? 예, 기동전류를 작게 하기 위해서 달아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이 개념을 잘 집어넣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뒤에서 공부하면서 이 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국은 했습니다. 공국은 앞에서도 직류계수도 했고 다 했는데 여기 N, S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이것이 있고 회전자가 있죠. 회전자가 있으면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에, 이게 고정자입니다. 고정자 틀인데 고정자 사이에 있는 간격, 여기 공극, 이게 크면 안 좋겠죠. 예. 근데 너무 좁으면 또 부닥치려 오면 이게 있죠. 이게 공극이다, 공극이라 한다. 이게 됐고, 권선형, 아까 여기 분류를 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마음속이 아니다, 이거 복습을 해야 된다. 복습을 해가지고 유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도 전동계에는 1 단상과 다시 3상과 단상이 있고 3상에는 회전자에 따라서 단상은 그냥 한 개. 어디 있어? 무슨 형이라 했죠? 농형이라 했죠. 농형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겁니다. 농형이 있고 3상에는 농형이 있고 권선형이 있는데 요거를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농형은, 단상은 소형이고, 여기 농형은 뭐였어요? 3상이니까, 여기 3상이니까 중소형이고, 이거는 대형이다. 권선형은, 농형은 회전자에 권선이 안 감겨져 있는 거고, 여기는 2차 측 회전자에 권선이 감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정도를 분류할 줄 알면은 이미 유도전동기에서 이제 반은 다 한 것입니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